오늘 헬로티비 뉴스 경남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공석인 경남도지사 주요 후보를 소개합니다. 창원시장 열기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역대 경남의 지방선거 투표율과 앞으로의 일정, 유권자와 후보자의 주의사항을 짚어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경남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창원과 김해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경남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낙마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 뺏어야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석인 경남도지사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야 합니다. 불경 메가시티 등 굵직한 현안을 짚으며 현재 경남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신상훈 현 경남도의원과 양문석 전 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입니다. 신 도의원은 역대 최연소 도의회에 입성한 경력으로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양 전 위원장은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경남지사 탈환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대선 열기를 이어 지사직까지 뺏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의원의 2파전입니다. 박완수 현 국회의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박 의원은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이 전 장관 역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최진석 두손 인터내셔널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은 기간 전략공천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등판할 수도 있는 가운데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는 이달 말쯤 경남지사 선거 판세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경남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시로 체급을 올린 창원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공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차기 특례시장 자리를 놓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창원시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송병권 전 진주부시장과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 조청래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허영 전 창원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재경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창원 성산의 강기용 국회의원도 공천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창원시장 선거. 특례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약 한 달 전 치열했던 대선 열기가 고스란히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관련해 우리 지역의 상황을 정책 브리핑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차진영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주무관 차진영입니다.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 일정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방선거는 이제 4월 10일부터 경남에서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23회 개최가 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그 후로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5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된 후에 6월 1일 선거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역대 경남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어땠습니까? 역대 경남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5회가 51.8%, 제6회가 59.8%, 제7회가 65.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경남 지역도 본격적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 사이에서 선거법 위반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경남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총 34건으로 고발이 11건, 수사 의뢰가 1건, 경고가 22건인데요.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기부 행위를 비롯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서 위법 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선거범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의 미래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산 동래구 명장동 길거리에서 난데없이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가져와 설치한 뒤 원격으로 폭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충격으로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현장에서는 산산조각난 플라스틱 교통안전시설물과 폭발물 잔해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은 무선 키트와 배터리를 비롯해 3D 프린트로 제작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지만 위력은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중상해 정도 갈 수 있는 위력 정도는 되는데 용기를 지금 플라스틱 1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에다 사용을 해서 그렇지 네. 용기를 이제 파이프라든지 이런 데 용기를 담아서 사용했다면은 네. 여기 말 그대로 수류탄 이상의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경찰은 사건 5시간여 만에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뒤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과수의 폭발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폭발물을 만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2번 받아야 하는 데다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진행이 더딘 상태인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소음, 저주파가 우리의 심정과 뇌를 뚫고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민은 완전 배제하고 사업자 대상 해역과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의 주민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됐다. 주민과 농어민들은 사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동의 과정이 부족하고 민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격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대상지와 민가와의 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최소 800m에서 최대 2km로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허가를 2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갈등에 부딪혀 지자체 최종 허가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모두 15곳. 영광과 신안을 비롯해 97개 업체에 1차 허가가 났지만 풍력발전기 설치를 끝낸 곳은 18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17.5%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초기에 나쁜 이미지로 안 좋게 들어온 거예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유럽처럼 이 농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첫 단추는 잘못 깨졌지만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과 농어민, 사업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마침내 첫 발을 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성패는 소통과 이해의 과정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경남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민간 시세조사 업체인 부동산 R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비 전국의 매매값과 전세값 변동률이 각각 0.02%, 마이너스 0.06%인 반면 경남은 매매값 0.44%, 전세값 0.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 안에서는 창원과 김해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공급 감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집값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가르치던 10대 학생을 조롱한 대학생 멘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10대 B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의 어머니와 다툰 뒤 그만뒀습니다. 이후 B양에게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거짓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것 같냐 등 모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